오늘 새벽 미국 증시는 PC 물가지수 호조도 아닌 그냥 예상 부합 요것만으로도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입니다. 아우 진짜 오늘 우리 K증시도 3일절 휴장만 아니었으면 모처럼 미강 한강으로다가 미국 증시 강세, 한국 증시 강세 이렇게 그대로 따라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일단 아깝네요. 근데 우리 연휴 때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가 이제 우리 휴장일 때 미국 오르고 그다음 우리 개장하는 날 새벽에 미국은 차익 실현으로 빠지면 우리 K증시는 바로 그날의 하락을 바로 따라가는 이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아직은 모르죠. 일단 뉴욕 증시는 PC 발표되자마자 미국 선물 지수가 수직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도 갭상승 출발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 증시 반응을 먼저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PC 물가 지수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나 보다 했는데 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달 대비,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이것도 이제 CPI처럼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이거 셋 다 예상치랑 단 0.1%도 안 틀리게 똑같이 그대로 나왔어요. 사실 이번 주 내내 그놈의 인플레 지표 기다리느라 스트레스가 뭐 만빵이었던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1월 PC 이 정도면 됐다. 그래도 1월 CPI, PPI는 전부 예상 다 초과했었는데 그나마 연준이 제일 신뢰하는 PC 물가지수는 월가 컨센서스에 맞아 떨어졌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잘한 거다. 이렇게 애써 정신승리를 했고요. 그런데 장중에 나스닥의 반응을 보면 갑자기 차익 실현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아주 잠깐 이제 하락권으로 떨어졌다가 곧바로 이제 V자 반등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건 전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지금 다소 늦은 감은 좀 없지 않지만 어쨌든 곧 이 인공지능 판때기에 끼어들 건데 그럼 결국은 또 반도체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사실 사람도 그렇지만 몸 키우려고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식사량 늘리는 건데 그럼 그만큼 밥도 많이 먹게 되듯이 메모리 반도체가 바로 밥의 위상이다. 미리 얘기했잖아. 그 다음 미국 증시 고점 판도기라고 불리는 엔비디아 주가는 오늘 다시금 $800 재탈환을 위해서 전진을 하다가 $800 문턱 바로 앞에서 $799 80센트에서 몇 번 자빠지더니 장 막판에는 갑자기 또 출구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짜부가 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경우를 보면은 사람들이 매수는 천천히 신중하게 매도는 대신에 신속하게 이런 투심으로다가 지금 고점 부담의 눈치 싸움까지 거의 이제 점입 가경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은 엔비디아의 어떤 대안격으로다가 오늘 같은 날도 이제 굳건하게 매수 우위로 하루를 보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나스닥을 아웃퍼폼한 거의 3% 가까이 상승 나왔습니다.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주식 좀 크게 하는 전업 투자자 형님들 정말 새로운 기술에서부터 신풍 그 가미가지 제약까지 정말로 산전수전 김치전 다 겪어본 형님들의 경우는 이제 야 적당히 올랐을 때 먹고 빠져라 이런 익절에 항상 능한 분들이 대부분 고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무슨 급등주 같은 거 이제 야 이거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늘 대답이 그거 그래 좋지. 근데 주식이 뭐 그거밖에 없냐? 항상 이렇게 똑같이 반응을 해요. 아마도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센티먼트가 딱 이럴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오늘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방황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페드와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오늘 사실 PC 물가지수 예상 부합이 월가에서는 엄청난 호재인 것처럼 막 질소 포장, 과자 포장 해가지고 열심히 판촉에 나섰지만 실제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기에 대해서 심드렁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PC가 그냥 불확실성 해소 말고는 재료로서의 특히 이제 호재로서의 영향력은 없었다 이 소리죠. 보시다시피 5월 금리 인하 가능성 별 미동도 없었고요. 다음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전날 이 PC 발표 전에 비해서 겨우 0.1%포인트 정말 무성의하게 반응이 나왔죠. 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제 연준 임원들과의 온도차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연준 임원들이 훨씬 더 차갑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늘 말씀드리지만 뉴욕 연은 총재는 항상 그 상시 투표권을 가진 연준 내의 서열 3위입니다. 이 사람이 금리 인하는 하반기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기껏해야 0.25%포인트씩 3번 그래서 총 0.75%포인트
연방 기준금리 있죠. 그 FFR. 이게 내려가서 4.75% 기준금리로 올해를 마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최대한 기대감을 눌러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국제 3대 신평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 측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올 연말 정도에는 연준 목표치 2%에 근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연준 금리 인하는 이런 그 경로에 대한 예상을 바탕으로 5월 달에 조금 일찍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해가지고 대신에 천천히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려면 인플레이션 못지않게 사실 고용이 죽어야 되는데, 아니 올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인데 과연 뭐 바이든이든 아니면 뭐 트럼프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과연 미국의 선거 앞둔 해에 고용 침체가 나타나는 그런 꼴을 과연 보겠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음에 유럽 탑3 금융그룹 ABN 암로는 연준이 작년 7월에 금리 인상 마지막으로 했고 그 이후로 계속 지금 동결인데 1년 이상을 무대응으로 일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로부터 딱 1년 되는 올해 6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이거 무슨 일주기 썰 뭐 이런 게 또 추가되는 건가? 그리고 만약에 연준 금리 인하가 6월이 아니라면 그 전이 될 가능성이 그 이후가 될 가능성보다는 높다. 그러니까 늦어도 6월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올해 총 1.25%포인트 금리가 내려가서 연말에는 연방 기금금리, 그 FFR 있죠. Federal Funds Rate. 이게 4.25%까지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제 우리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애플의 애플카 포기 선언의 최대 수혜는 현대차 기아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틀 연속으로 급등을 하면서 두 K 전기차 겸 하이브리드 겸 내연기관 하여튼 못 만드는 차라고는 없는 우리 현대기아 형제가 빵끝 웃었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UBS에서 제가 정말 문과충으로서 내 인생의 모든 인사이트를 총동원해서 분석해드렸던 애플의 애플카 포기 이유에 대해서 UBS도 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췄습니다. UBS에서는 애플이 전기차 비즈니스를 포기한 이유가 AI에 집중하기 위해서일 거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그러면서 애플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AI 뭐 소프트웨어나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 MWC 2024 그때는 좀 무리고 이제 앞으로 6월 달에 있을 WWDC에서나 AI 관련된 첫 공식 발표를 예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하여간 그러면서 다음 아이폰 16에 AI 기능, 특히 언어 관련 인공지능 이 기능이 추가될 거라고 보네요. 이거 우리 삼성전자 갤럭시 S24에서 먼저 했잖아. 따라 좀 하지 말라고.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3.1절 맞이해가지고 정말 조상님들 덕분에 세 번 맞이 연휴를 즐기게 됐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독립 국가도 다 우리 유관순 누님하고 그 독립운동가들 덕분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약간 섬뜩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발단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구글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그나마 겨우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 데드캣 바운스 정도라도 나왔는데, 하여튼 갑자기 어제 구글 CEO 선다르 피차이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직전까지는 저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에서 구글 사용하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영문을 모르고 있던 내막이 이번에 이제 CEO 사과로 갑자기 수면 위로 드러난 건데요. 하여간 이 선다르 피차이 이 양반은 구글을 이제 일개 스타트업에서 정말 지금 빅테크 원탑으로 올려놓은 CEO였던 에릭 슈미트가 직접 스카웃을 해온 정말 인도계 미국인으로, 이렇게 이제 선다르 피차이 딱 이런 얼굴이 실리콘밸리에 흔히 보이는 인도계 컴퓨터 천재 막 이런 컨셉의 그런 인물들이죠. 하여간 도대체 뭐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냐? 바로 구글의 인공지능 그 제미니가 사고를 치는 건데, 참 이거를 저 같은 문과충 입장에서는 좀 무섭다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구글 AI 그 제미니한테 1943년 당시 독일군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고 그렇게 챗 GPT에다 입력을 했더니 나온 그림이 이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1943년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가 완전히 인간 백정짓거리 하고 다니던 그때였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구글 제미니가 만든 1943년 독일군 이미지에 정작 독일 나치군의 얼굴이 없어.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이제 사용자가 1943년 독일군 이미지를 생성해달라, 이 연산에 대해서 구글 AI가 1943년 딱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키워드가 나치,
홀로코스트, 막 가스 실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1943년 독일군 이미지 생성 이 요청이 뭔가 부정적인 아웃풋으로 연결시키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제 눈치를 채가지고 그때 당시 독일 나치 군복에다가 사람 얼굴은 백인을 안 넣고 다른 유색 인종을 넣었다는 거는 이제 백인은 부정적인 이미지에 안 어울린다고 판단을 스스로 했거나 아니면 어떤 학습 효과로 인해서 백인은 그런 나치 홀로코스트 이런 그 나쁜 이미지에다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얘가 배운 거지. 한번 보세요. 흑인, 여성, 그리고 이민자. 하여간 누가 봐도 그때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군 얼굴 이미지가 아닌 사람들만 들어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에서 AI 쪽 일하는 사람들한테 일파만파 퍼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내내 구글 주가도 끌어내린 거고 결국 구글 CEO가 직접 나서가지고 사과까지 하는 그 해프닝이에요.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이거 좀 심각한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 AI 개발자들은 도대체 이 구글 제미니한테 레이시즘,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를 학습시킨 게 누구냐, 아니면 딥러닝으로 지 스스로 학습을 했다면 그 리소스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글에다 직접 1943 German Soldier 이렇게 이미지 검색 쳤는데 보세요. 당연히 독일 나치군 전부 백인이지. 그때 흑인이나 동양 여성이 군대를 어떻게 가냐고. 당연히 독일군도 그런 사람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보신 제미니가 그 생성한 이미지는 이거 완전 주작인데, 뭐 주작이라는 표현 갖고는 솔직히 너무 이거는 모자라고, 그 제미니가 도대체 어떤 로직으로 저런 이미지를 생성해냈느냐, 그게 지금 관건이에요. 그거는 이제 구글에서만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해외 SNS에서는 제미니한테 뭐 남북시대 노예 이런 것도 이미지 생성해보라고 쳐보고, 또 이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이미지를 만들어달라 이런 것도 막 해봤는데, 기가 막히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때는 흑인이나 아시아 여성 이런 것 쪽으로 이 제미니가 사람 얼굴을 갖다 일러스트레이션을 붙였고, 또 반대로 뭔가 위대하면서도 막 공적을 쌓고 좋은 인물에 대해서 이미지 생성하라고 명령을 주면 그때는 무조건 백인이 나왔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백인, 그래요. 테일러 스위프트 인정합니다. 하여튼 이제 구글 CEO가 이번에 직접 사과까지 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구글 AI 그 제미니의 이미지 생성 모델을 일시 중단하고 보다 제대로 된 성능을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서비스를 재개하겠다. 그리고 구글의 신뢰도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K증시 종목 관련해서는 어차피 우리 지금 3일절 휴장이니까 이거 이제 월요일 개장 전에 정리를 해드리면 되겠고, 대신에 이제 반도체는 역시 한반도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앞에 보신 무디스와 함께 국제 3대 신평사 중에 하나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반도체 업황 관련 희한한 지금 포인트 오브 뷰 관점의 자료가 나와가지고 요걸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AI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맞는 데이터 센터 용량이라든가 서버 등등 하여간 전체적으로 하여튼 캐파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반도체도 그만큼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예상이 이제 지배적이죠. 그럼 이 반도체 생산도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팔로우업을 하려면 공급도 급격하게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가장 큰 허들이 과연 뭘까요? 뭐 인력? 아니면 뭐 설비? 아니면 뭐 환경 문제? 다 아니고요. 바로 물, 워터래요. 그래서 보니까 반도체 장비 중에서 팹이라고, 이게 뭐 팹 리스냐 뭐 그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실리콘 웨이퍼 제조 시설인데, 여기서 이제 기계를 냉각해가지고 웨이퍼 시트의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할 때 세척용으로 엄청난 압력을 준 물을 쏘는데, 여기 사용하는 물이 가장 많대요. 반도체 공정에서. 하긴 우리 핸드폰 액정 그 보호 필름 붙일 때도 일단 먼저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붙이는 게 기본인데, 하여간 반도체 공정에서 그 세정 공정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초고순도의 물을 정제해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성능이 올라갈수록 공정 단계는 늘어나고 그만큼 이제 물 소비량도 더 늘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다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반도체 제조사들의 물 소비량이 그 홍콩 인구 750만 명인 홍콩 전체 물 소비량하고 맞먹는데, 그래서 반도체 제조사들의 물 확보가 다른 어떤 원료보다 해당 기업들의 신용평가에 앞으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아예 그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제조사들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수자원을 확보했느냐가 기업 운영은 물론이고 재무 성과, 그리고 실적, 또 나아가서 고객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마침 또 생각나는 게, 왜 우리 대한민국이 한때 물 부족 국가라는 유엔 보고서 막 공개돼가지고 큰 파장이 일었는데, 결국
지나고 나서는 그 자료가 근거가 없는 걸로 밝혀졌고, 그래서 이제 객관적 자료로 세계 물 포럼에서 공식 발표한 워터 파버티 인덱스, 우리말로 물 가난 지수, 여기서 대한민국이 147개 국가 중에서 43위로 수자원에 대한 위험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가 됐어요. 참고로 북한은 144위니까 이제 수자원 부족의 위험도가 147개국 중에서 네 번째로 큰 거죠, 여기는. 그럼 우리 K 반도체 경쟁사인 TSMC의 고향 대만은 어떨까? 섬나라다 보니까 역시 수자원에 큰 부족이 없는 걸로 나왔고요. 그럼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런 견지에서. 근데 중국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제재 때문이든 아니면 물 부족 때문이든 하여간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만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다음 외국계 리포트는 UBS에서 2024년 서프라이즈 10가지를 예측해 놨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게 연말에 미리 나오는데 작년에는 뭐 28 전쟁에다가 미국 셧다운에다가 하도 복잡한 일이 많았어가지고 이제 나왔나 봐요. 우선 한 개씩 살펴보겠는데 어차피 이제 서프라이즈는 진짜로 일어난다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약간 반어법 느낌으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서프라이즈는 S&P 500 지수가 올해 상승률 20%를 찍어서 5,4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그럼 이제 지금도 이미 5,000포인트 넘어서 사상 최고치 근접해 있는데 여기서 한 8%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말까지. 그럼 이제 이게 서프라이즈라는 거고, 다음 서프라이즈 두 번째는 중국의 명목 GDP가 3%대로 둔화된다. 여기서 이제 명목 GDP랑 실질 GDP의 차이점은 이제 가격 변화를 반영하냐 안 하냐 이 차이죠. 그래서 중국의 명목 GDP가 3%대면 사실상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의 어떤 징후로도 볼 수 있죠. 다음 서프라이즈 세 번째는 미국채 금리가 더 올라간다. 그 다음 이제 서프라이즈 네 번째가 채권 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해진다. 다음 다섯 번째는 유럽 증시에서 제약사들이 올해 실적 베스트 업종을 다 차지할 것이다. 이거 이제 최근 월가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미국 증시 이제 다음 주도주는 AI의 바통을 비만 치료제 쪽에서 물려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요거하고 약간 대동소이하죠. 다음 여섯 번째, 이거야말로 정말 서프라이즈인데 이번에 바이든, 트럼프 둘 다 미국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고. 아니 그럼 바이든은 정말 치매가 더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든가 아니면 감옥에 가든가. 그리고 트럼프는 정말로 이 사람은 그 내란 선동 혐의로 감옥에 가서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 당선 자격을 잃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마도 바이든은 제가 봤을 때 아마 그 아들 헌터 바이든의 그 조세 포탈하고 본인의 기밀 문서 유출 이런 것 때문에 유죄받아서 감옥 갈 일이 생기면 바로 치매 코스프레 하면서 어버버박 하면서 병원으로 그냥 튈 것 같아. 자, 이어서 UBS의 2024년 서프라이즈 일곱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오기 힘들다는 얘기야. 오면 서프라이즈라는 얘기야. 다음 여덟 번째는 일본 증시가 미국을 아웃퍼폼한다. 이긴다. 다음 아홉 번째는 애플 시가총액이 2조 달러 밑으로 떨어진다. 현재 2조 9천억 달러인데 그럼 주가도 이제 최근 많이 내려서 지금 현재도 180달러인데 여기서 한 130달러 정도까지 추가 하락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서프라이즈는 뭐냐? 바로 미국 기준금리가 하락을 해도 회사채 금리는 상승을 하는 일. 이거는 이제 경기 둔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연준이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하는 게 그 속도를 못 쫓아가는 상황이죠. 자, 이상 10가지가 올해 2024년 나올 수 있는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단 한 개도 안 나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자, 3.1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일요일 저녁 내일 뉴스 미리 보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저는 쉬는 동안에 광고 들어온 거 커피 업계 원탑 회사에 방문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훌륭하신 구독자님들께서 자영업 하시거나 이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한 달 전단지 알바 비용 정도로 제가 광고 영상까지 만들어서 제 채널에 틀어드리고 정말 혓바늘이 돋도록 정말 열심히 홍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